여기 물에 빠진 양반 마님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던 양반 마님을 살려놨더니 고맙다는 말과 감사 인사 대신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손을 댔으니 평생 먹여 살려라. 이 뻔뻔한 양반만이 머슴네 집으로 짐까지 싸들고 온마니 머슴과 마님의 이상한 한 집살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칠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득이는 이름처럼 조금 어수룩해 보였지만 팔뚝은 장정 허벅지만 하고 심성은 비단결 같은 사내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칠득이를 보면 저 양반 힘은 소 같고 마음은 선비 같네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산을 가득 채우고 해가 머리 위에서 글자 그대로 불을 뿜어대던 날이었지요. 칠득이가 산에서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등짝이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울가에서 갑자기 요란한 물보라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저게 뭐야? 사람 살려. 칠득이는 지게를 팽개치고 소리 나는 쪽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달려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고을에서 콧대 높기로 소문난 최참파인데 윤마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 치마가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지고 마님의 얼굴은 새파래져 있었지요. 칠득이는 앞뒤 재지 않고 첨벙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고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칠득이는 온 힘을 다해 마님에게 다가갔지요. 마님, 정신 차리슈. 조금만 참으시란 게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요. 물먹은 비단 치마가 어찌나 무거운지 칠득이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마님을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팔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칠득이는 이를 악물고 마님을 풀밭에 눕혔지요. 그런데 이런 마님이 눈을 감은 채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입술은 파래져서 마치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칠득이는 예전에 마을 의원 영감에게 배운 대로 마님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필사적으로 물을 토하게 했지요.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님, 깨어나시란 게 제발. 컥, 퇴. 마침내 윤마님이 시커먼 강물을 콸콸 토해내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칠득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하늘이 노래졌다가 다시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제 사셨소. 정말 다행입니다요. 제가 칠득입니다요. 걱정 마시란 게. 칠득이는 환하게 웃으며 마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찰싹.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맙다는 말은커녕 칠득이가 기대했던 감사의 인사 대신 날아온 건 서슬퍼런 마님의 손바닥이었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강력한 한 방이었지요. 칠득이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가고 뺨에는 선명한 5 손가락 자국이 빨갛게 새겨졌습니다. 이 더러운 상놈의 자식이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는 게냐. 윤마님은 젖은 온매무새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다듬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칠득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마치 독사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았지요. 칠득이는 아직도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멍하니 물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께서 숨이 넘어가시길래 살려드린 건데 대체 왜 저를 때리십니까요?
닥치지 못할까? 내 놈 같은 것이 감히 입을 놀리느냐? 윤마님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개울가에 놀러왔던 물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오를 정도였지요. 내 비록 물귀신이 되어 저승길로 갈지언정 너 같은 천한 놈의 더러운 손길에 이 몸의 정절을 더럽히고 싶진 않았다. 내 놈이 내 가슴팍을 주무르고 만지작거리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느니라. 이 파렴치한 놈아. 윤마님은 차가운 물속에서 막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표독스럽게 마치 불구덩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청이 쉴 정도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목소리가 갈라지기까지 했지요. 칠득이는 황당해서 입을 벌린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님, 그건 마님 목숨을 살리려고 의원 영감께 배운 대로 한 것이옵니다. 숨이 멎으셨길래 가슴을 눌러 물을 토하게 한 것이지 결코 다른 뜻은. 시끄럽다. 변명도 가지가지로 하는구나. 윤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까 물에 빠져 파랬던 얼굴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내 오늘 일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감히 양반과 마님의 고귀한 옥체에 천한 손을 댔으니 내 놈은 이제 관가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고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귀양이라도 가면 다행이고 어쩌면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칠득이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은 들었어도 뺨 맞고 관가에 고발당한다는 소리는 태어나서 평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 목숨 살렸더니 도리어 죄인이 되다니. 칠득이는 어이가 없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마님은 마지막으로 칠득이를 독살스럽게 한 번 더 노려본 뒤 씩씩거리며 산발이 된 머리를 거칠게 휘날리며 고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젖은 치마가 축축 늘어져 진흙을 끌고 가는 소리가 칠득이의 귀에까지 들렸지요. 그 뒷모습은 마치 복수의 화신 같았습니다. 칠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쩐담.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더니 이게 무슨 벼락이람. 다음 날 아침 칠득이가 억울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 채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빗자루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리 오너라. 이 무지몽매한 놈아, 당장 문 열지 못할까? 안 들리느냐? 칠득이가 황급히 대문을 열자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그 윤마님이 하인 둘을 양옆에 거느리고 커다란 궤짝과 이불보따리를 바리바리 들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짐이 어찌나 많은지 하인들의 등이 휘어질 지경이었지요. 마님, 여긴 대체 어쩐 일이십니까? 설마 진짜로 관가 사람들 데리고 저를 잡아가러 오신 겁니까요? 칠득이가 새파래진 얼굴로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서자 윤마님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칠득이는 등골이 오싹했지요. 잡아가긴 누굴 잡아가? 내가 왜 널 잡아가겠느냐? 윤마님은 팔짱을 끼고 칠득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정절이 땅에 떨어져 시댁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내 놈이 나를 평생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이게 다 내 놈 때문이다. 예, 그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십니까요?
제가 마님 목숨을 살려드렸을 뿐인데 어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칠득이는 황당해서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변명 마라. 윤마님은 손살에 치는 칠득이를 한 손으로 밀쳐내고는 집 안으로 쑥쑥 들어갔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댄 건 내 놈이니 그 책임은 내 놈이 져야 하는 게 당연지사다. 오늘부터 이 집 안방은 내가 차지하겠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테니 내 놈은 죽어라 이래서 나를 극진히 공양하거라. 알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긴 제 집이옵니다. 내 집. 이제부터는 내 집이다. 만약 토를 달거나 도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내 놈이 그런 짓을 하는 순간 내 당장관아에 달려가서 내 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고발할 테니까. 그러면 내 놈은 곤장 100개를 맞고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윤마님은 칠득이의 낡은 단칸방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하인들에게 짐을 들이밀며 명령했습니다. 이 방은 너무 좁고 누추하구나. 그래도 어쩌겠느냐. 당분간은 여기서 참고 지내야지. 너희들 이불 펴고 괴짝 저기 구석에 놓아라. 윤마님은 그렇게 칠득이의 집에서 상전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칠득이는 졸지에 자기 집에서 머슴 신세가 되어 마님의 수발을 들게 생긴 것이지요. 돌쇠야, 아니 칠득이야, 목마르다. 우물물은 맛이 없으니 저기 산 너머 약수터 가서 물 떠 오너라. 그리고 오늘 저녁 밥상에 고기 반찬 없으면 내놓. 등짝이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 생선이라도 좋으니 어서 구해 오도록. 칠득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습니까? 사람 살려주고.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요? 저 여우 같은 마님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안방에서는 윤마님의 명령 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울기는 왜 우느냐? 남정네가 눈물이나 짜고 있을 시간에 어서 일이나 하지 못할까? 칠득이의 한숨은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님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칠득이는 하루 종일 산으로 들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마님의 온갖 수발을 드느라 녹초가 되어 이제는 헛간에서라도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잠이라도 자야 내일을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 눈을 감으려는데 안방에서 나직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흐느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헛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마님이 웬 눈물이야? 낮에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굴더니 칠득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칠득이가 슬금슬금 일어나 까치발을 하고 안방 문틈으로 방 안을 조심스레 엿보았습니다. 윤마님은 낮에 그 표독스럽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촛불 아래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두 손으로 꼭 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꺼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영감님,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었을까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식 놈들이, 정말 제 배 속에서 나온 놈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어미를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낸단 말입니까? 재산이 그리도 탐나는지, 이 늙은 어미가 그리도 눈의 가시인지. 영감님, 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칠득이는 문틈에 귀를 바짝 대고 듣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쫓겨났다는 말이 단순히 정절이 어쩌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냈다는 무시무시한 사연이었던 것이지요. 아니, 세상에 자식이 어미를 죽이려 한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칠득이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찾았다. 여기 숨어 있었군. 드디어 찾았다. 담벼락을 훌쩍 넘어오는 검은 그림자 둘. 칼날이 달빛에 섬뜩하게 번쩍였습니다. 최참판대 큰아들이 보낸 자객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지요. 저 안에 있을 것이다. 어서 들어가 처치하라. 한 자객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칠득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마님이라지만 사람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안 되겠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칠득이는 마당에 있던 지게작대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악, 사람 살려. 칠득아, 칠득아. 방 안에서 마님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으며 터져 나왔습니다. 자객들이 방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가려는 바로 그 찰나. 평소 어수룩하고 순박하기만 하던 칠득이의 눈빛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칠득이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무거운 절구통을 한 손으로 가볍게 번쩍 들어 올려 자객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절구통은 어른 둘이 힘을 합쳐야 겨우 들 수 있는 무게였는데도 말이지요. 이런 썩을 놈들을 봤나. 감히 남의 집에 담 넘어 들어와서 게다가 귀한 손님을. 칠득이는 말을 하다 말고 잠시 입맛을 다셨습니다. 마님을 귀한 손님이라 부르기가 영 거시기했던 것이지요. 뭐 귀하진 않아도 어쨌든 손님을 건드리겠다고. 너희들 정말 죽을 각오 단단히 하고 온 거지. 웬 머슴 놈이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비켜라. 안 그러면 너부터 베어버리겠다. 자객 하나가 번쩍이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칠득이를 향해 무섭게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며 쌩하는 소리를 냈지요. 하지만 칠득이는 멧돼지 같은 민첩함으로 몸을 휙 틀어 피하더니 전광석화처럼 자객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힘껏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비명이 산고를 울렸습니다. 으악! 내 팔이. 칼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칠득이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무예까지 닦았던 몰락 양반의 자제였던 것이지요. 힘만 센 게 아니라 조선 제1의 권법을 익힌 숨은 고수였습니다. 다만 집안이 망하고 부모님을 여의면서 산골로 숨어들어 머슴 노릇을 하며 조용히 살아왔을 뿐이었지요. 감히 내 집 마당에서 칼춤을 추다니. 내가 순하다고 만만하게 보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당장 꺾인 팔 붙잡고 꺼지지 못할까. 칠득이의 눈에서 번쩍이는 살기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나머지 자객 하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자가 예사놈이 아니다. 어서 피하자. 자객들은 부러진 팔을 움켜쥔 동료를 부축해 허둥지둥 담을 넘어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그 도망가는 꼴이 어찌나 볼품없던지 마치 쫓기는 들쥐 같았지요. 방구석에 덜덜 떨며 주저앉아 있던 윤마님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넋이 나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저 어수룩하던 머슴이 대체 뭐란 말인가? 저게 정말 사람의 힘이란 말인가? 촛불이 바들바들 떨리는 마님의 손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칠득이는 다시 평소의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와 마님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멋쩍게 웃었지요. 마님 괜찮으셔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주 쥐새끼들이 따로 없구먼요. 감히 사람 집에 들어와서 칼을 휘두르다니 말입니다. 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칠득이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좁고 누추한 초가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고, 저 바보 같아 보이던 머슴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보디가드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칠득이를 올려다보는 마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개울가에서 만났을 때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마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를 꺼내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칠득아, 아니, 칠득 도령. 내가 이제 사실대로 말하마. 마님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친자식 놈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다. 내 남편 최참판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식 놈들이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 늙은 어미를 죽이려 든다. 세상에 이런 패륜이 어디 있겠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우리 집안이 3대에 걸쳐 대대로 모은 황금 비자금에 숨겨진 위치가 적힌 지도와 아들, 놈들이 관직에 있으면서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 뇌물수수, 백성 착취가 낱낱이 적힌 장부가 들어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저 역적놈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 마님은 결연한 표정으로 칠득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 작고 떨리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칠득 도령, 내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면 내가 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너를 다시 양반으로 복권해주마. 아니, 아예 한양으로 데려가서 과거 급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다. 훌륭한 스승도 구해주고 좋은 옷도 해입히고 양반 사회에 인맥도 만들어주마. 마님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간절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내 아들 놈들의 악행을 세상에 밝히고 이 할미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리고 저 패륜 아들이 착취한 백성들의 재산도 되찾아 주자꾸나. 칠득이는 촛불에 비친 마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을 보았지요. 복수심만이 아니라 의로움과 정의에 대한 갈망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득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목숨을 건 복수 연맹이 된 것이지요.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고 촛불이 그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참판 댁의 큰아들 최광식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자객까지 보냈으니 이제 세상이 다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서울 게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는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야 할 바로 그날. 오히려 인근의 탐관오리들과 아첨꾼들을 잔뜩 불러 모아 거창하고 화려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최광식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접니다. 어머니는 정절을 잃고 제 정신이 아니게 되어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으니 이제 제 앞길을 막을 자는 천지사방 아무도 없습니다. 하하하. 모두 잔을 들어 이 경사를 축하합시다. 축하합니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날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과연 대감의 아드님답습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실 것입니다. 아첨꾼들의 칭송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술잔이 계속해서 오가고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뒤섞여 마당을 가득 채울 때였습니다.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웬 남루하지만 단정한 선비 복장의 사내와 얼굴을 멱차게 수걸로 꽁꽁 싸맨 여인 하나가 잔치상이 가득한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당당했지요.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술잔을 들던 사람들이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칠득이는, 아니, 선비 복장을 한 칠득이는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남의 집 어른 생신 잔치에 감히 이런 음란한 술판을 벌이는 게냐? 대체 여기가 기방이냐, 양반가 대청이냐?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엄 있던지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도 뚝 끊겼지요. 최광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저 상놈 같은 놈은 대체 누구냐? 당장 끌어내라. 최광식은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술잔이 산산조각나며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어떤 건방진 거지, 새끼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이 최참판 댁을 계집으로 아는 게냐. 여보라,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어 마당에서 곤장을 100대씩 쳐라. 뼈가 부서지도록 때려라. 최광식의 명령에 하인들이 우르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수건을 두른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렸던 멱차개를 풀어내렸습니다. 하얀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얼굴이 드러났지요.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윤마님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모두가 입을 딱 벌리고 윤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최광식은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명 자객들이 처치했다고 했는데 살아 있었단 말이냐? 최광식의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핏발이 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정절을 버리고 천한 머슴 놈과 눈이 맞아 몰래 도망쳐. 산 속에 숨어 살던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염치도 없이 나타나는 게냐. 이 집안의 망신거리야. 저 여자는 이미 내 어머니가 아니다.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천한 계집일 뿐이다. 최광식은 손가락으로 윤마님을 가리키며 도끼 어린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당장 전연의 목을 쳐라. 우리 집안의 수치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라. 하인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윤마님을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옆에 조용히 서 있던 남루한 선비 복장에 산의 칠드기가 품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물건을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야. 칠뜨기의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웅장하던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지요. 어명을 받들어 경상도 일대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던 암행어사가 이 자리에 출두하노라. 모든 자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라.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은 손에 들었던 몽둥이를 뚝 떨어뜨렸고 탐관오리들은 새파래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최광식은 입이 떡 벌어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장사치와 하객으로 위장해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일제히 출두요 를 외치며 사방에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온 손님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암행어사의 부하들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칠뜨기는 단순히 몰락한 양반의 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특별한 밀명을 받고 이 고을과 인근 지역의 탐관오리들의 온갖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일부러 머슴으로 위장 취업했던 비밀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온갖 천대를 받으며 증거를 모아왔던 것이지요. 내 놈이 바로 제 어머니를 똥통에 몰아넣고 자객까지 보내 살해하려 한 패류나 최광식이로구나. 칠뜨기의 우렁찬 호통에 최광식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주저앉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사나리. 저는 그게 아니라 칠뜨기는 윤마님이 건네준 비단 주머니 속에서 장부를 꺼내 펼쳐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 장부의 글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장부에는 내 놈이 고을 사또와 작당하여 짜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추악한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다. 억울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뇌물을 받아먹고 무고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제 어머니를 살해하려 자객을 보낸 죄목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칠뜨기는 장부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윤마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 내 놈은 이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윤마님은 바들바들 떨며 용서를 빌고 있는 아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마님은 어제 개울가에서 칠뜨기에게 날렸던 것보다 10배는 더 매운 손맛을 아들의 뺨에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마당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최광식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뺨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지요. 이 짐승보다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 윤마님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평생의 한이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흘린 눈물과 땀이 얼마인데. 내 놈은 제 어미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내 놈이 그토록 탐내던 재산은 이제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것이고 내 놈은 평생을 어두운 감옥에서 썩어가며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광식은 역졸들에게 팔이 꺾여 질질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사나리,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지만 칠뜨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명했습니다.
저놈의 입을 봉하고 당장 압송하라. 함께 비리를 저지른 탐관오리들도 모두 잡아들여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역졸들이 최광식과 함께 자리에 있던 탐관오리들을 모조리 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과 애원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마을 백성들은 담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칠뜨기 만세, 아니 어사나리 만세, 윤마님 만세, 정의가 살아있다 만세. 드디어 악인들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우리 편이시다. 통쾌한 복수극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최참판되게 화려했던 잔치는 참담한 체포 현장으로 변해 있었지요. 폭풍 같은 환란이 지나가고 최참판되게 모든 재산 중 부정하게 모은 것은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매물로 모은 금은 보화는 나라의 창고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윤마님은 칠뜨기의 특별한 배려 덕분에 정당하게 모은 남은 가산을 정리해서 고을 외곽에 작지만 아담한 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하고 조용한 곳이었지요. 칠뜨기는 이제 번쩍이는 어사 복장을 벗고 다시 평범한 선비의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원한다면 한양으로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하며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도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윤마님을 찾아 다시 그 허름했던 시골 마을로 말없이 내려왔습니다.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지요. 마님, 아니 어르신, 이제 좀 편안하십니까요?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요? 칠뜨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마님은 예전에 돕기 어리고 차가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인자한 시골 할머니의 따뜻한 표정으로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님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녀는 칠뜨기를 보자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띄우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칠뜨가, 아니 칠뜨도령, 이제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구나. 권세 부리던 큰 기와집도 비단옷도 날마다 차려지던 고기 반찬도 없어졌지만 내 곁에 나를 진심으로 살려준 사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진짜 양반의 삶이 아니겠느냐. 마님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평화의 눈물이었지요. 재산도 권세도 다 부질없는 것이더구나. 진심 어린 사람 하나가 천금보다 아니 만금보다 귀한 것을. 윤마님은 칠뜨기의 혼례를 직접 주관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현명한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지요. 그리고 자식 없는 칠뜨기를 정식으로 양자로 삼아 새로운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폐륜 아들은 다 있고 너 같은 효자를 얻었으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개울가에서 뺨 때리던 악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목숨을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이 되어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진짜 인연이 무엇인지를. 칠뜨기와 윤마님은 그렇게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산새 소리를 벗삼아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갔지요. 그리고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신분을 넘어선다.